뭐야. 이 오빠 눈빛 X같아. 1996년도 군대 이야기. 요즘 뭐죠? 뭐 공직자의 아들 군대 이야기로 요즘 좀 시끄럽죠. 그죠?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무슨 황제 병역 이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무슨 어떤 대기업 부회장인가 그랬는데 뭐 하사관이 뭐 물건 사다 주고 샤워실 막 고치고 이랬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죠? 이건 또 잠잠해요. 그죠? 그때는 언론들이 막 저런 엑스새끼하고 결국 그 부회장 그 병사의 아버지는 사표 쓰고 나갔죠. 자기가 사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참 대비가 되네요. 그죠? 근데 법이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군대 갔던 시절만 해도 외부에서 못 받았어요. 치료를 못 받고 군대 내에서 해결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외부에 가서 치료를 받게끔 법이 바뀌었죠. 근데 좀 보면 조금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약간 혜택을 본 건 있죠. 분명히 혜택을 보긴 봤어요. 그죠? 분명히 혜택을 보긴 봤지만 크게 그런 정도로 융통성 있게 군대에서 해요. 그죠? 그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휴가를 나왔어요. 그죠? 휴가를 나왔는데 어떻게 발목이 부러졌어. 그죠? 근데 보통 휴가가 10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그 수술할 때 보니까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첫날 바로 다쳤다 싶을 때 그러면 일주일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2주를 못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대 전화를 해가지고 수술 퇴원할 수 있는 게 2주인데 휴가를 좀 연장을 해달라. 이거 병원에서 퇴원이 안 된다. 아직 이걸 해야 되니까 퇴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경우, 그렇게 정말 특별한 경우, 특이한 경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주의를 받아요. 다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무리하고 뭐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휴가 가서 너무 심하게 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잖아요. 나는 조심했는데 누가 이렇게 쳐박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차 타고 살살 운전 잘 했는데 누군가가 날 가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뭐 그런 경우 같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 같은 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리가 만약에 골절이 됐으면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뭐 그쪽 그 소대장이라든지 와서 확인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통 2주에 퇴원을 하니까 깁스하고 부대를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서 떼가고 엑스레이 사진하고 떼가고 진짜 골절해서 수술을 하고 나사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깁스하고 가서 부대를 다시 들어가서. 근데 만약에 그게 강원도 제가 있던 3, 4단 같은 그런 부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대구에 휴가 나와서 다쳤는데 만약에 2주에 나사받고 수술해가지고 다시 3, 4단 가가지고 그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의사는 움직이지 말라 휠체어 타고 다니라 그랬는데 그럼 휠체어 빌려 하나를 사야 되나? 뭐 어쨌든 뭐 목발 짚고 부대 복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고 뭐 다시 진단을 받든지 뭐 일단은 그렇게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일단 수술 막 2주 만에 끝나면, 아니면 소대장이 와서 확인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휴가를 다 써버리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 의가사제대라는 걸 해요. 요쪽 밑에 약간 하단에 있는데, 의가사제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은 이제 1년 8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제 아버지 경우를 보니까 나사 뽑을 때까지 1년 정도 걸려요. 그죠? 그러면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일병휴가 나와서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은 1년 동안 군 생활을 계속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군 생활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그냥 제대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의과사제대예요. 근데 보통 의과사제대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다쳐서 들어간 경우. 이미 다쳐서 들어갔는데 재발했을 경우가 많이 하죠. 원빈 씨 있죠. 영화배우 원빈 씨. 영화배우 원빈 씨가 전방부대 군대 갔다가, 철책 갔다가, 무릎 나가가지고, 의과사제대를 했죠. 뭐 그런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제가 좀 군대 갔을 때 아파가지고 군대 갔기 때문에 지금도 뭐 건강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약간 아픈 상태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냐, 내과 질환은 다 기만손해. 그러니까 뭐 간염인데 비전염성 간염이래. 만약에 자기가 간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간염이라고 이게 탁 있는 거죠. 왜 전염성 간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항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간만 안 좋다 이러면 그냥 못 나가요. 그런 질병으로는.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 뭐 사구체신염이라 그러나? 무슨 하여튼 안 좋은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영화 찍을 땐 그렇게 액션을 잘하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질병. 그러니까 군대에서 면제가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만약에 질병이 걸려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것도 힘도 없고 백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이 군대 훈련을 받다 못 견뎌서 죽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제가 겪은 거에 의하면 그래요. 힘없고 백 없으면 똑같은 질병이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질병이라도 백이 있으면 제대가 되는 거고, 백 없으면 군생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안 아프면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아파 보신 분 있죠?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지대라고 있어요. 친교대는 지대라 그럴 거야, 아마. 의무대라고 하는데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군대에서 이 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백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대 생활을 좀, 이렇게 병원 생활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제 병 많이 뭐 바뀌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입대하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감옥도 아니고. 왜냐하면 검사를 해요. 군대도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그거 가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중대 대대 그 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대구, 그러니까 일반 보면 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대대급의 병원이 있고, 연대급의 병원이 있고, 사단급의 병원이 있고, 군단급 병원이 있어요. 군단급 병원을, 저는 이제 군단급 병원까지 가봤는데, 군단급 병원 가면 그냥 한국의 대학병원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3차 의료기관 그 정도 급하고 비슷해요. 그거 다 해요. 피검사 할 거 다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MRI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해요. 거의 종합병원이나 그거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뭐 이런저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인은 그런 데 가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간 수치가 높으니까 일단 처음에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A형 간염이다. 일단 간 수치 높은 게 나오니까 A형 간염이다. 이제 의심스럽다 이래가지고 좀 심은 낫는다 이래가지고 훈련 안 시키고 내버려 두더라고. 이미 그때 간 수치 높은 거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진단서를 들고 와도 그래요. 진단서도 허위 진단서 많이 써오니까 일단 간 수치는 있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 혹시 술 먹어서 간 수치 높나 이래가지고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전 원래 술 담배를 안 하니까요. 술 담배를 안 했는데도 간 수치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도 좀 그냥 복귀를 했어요. 비전염성이라고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 다 했는데도 아니라고 저는 그냥 투입됐어요.
그 다행스러운 게 제가 이제 상근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려올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간 쪽 질환, 제가 알기로는 간암이 아니고서는 제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라는 걸 간에 있는 간의 일부분을 떼서 그 간 안에 암세포가 있지 않는 한, 있다고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제가 알기로는 제대가 안 돼. 그때 당시에 뭐 20살인데 간암까지 갔겠습니까? 그냥 뭐 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뭐 그렇다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직까지 걔가 간암이었으면 벌써 죽었겠죠. 그쵸? 그 이후로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항암 치료 안 받고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죠? 수술도 안 받았는데, 그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병으로는 제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입대하기 직전에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근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영장이 이제 먼저 나온 거죠.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걸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의사가 믿음이 안 갔어요. 제 나름에. 병이 안 났거든요. 병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 먹으라 하고 약 막 먹었는데도 병이 안 났기 때문에 의사를 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갔죠. 그래서 일병 때 내려와서 경북대학병원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어요. 뭐 아무 이상 없다는데 뭐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진짜 군대에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가 아니었나 보죠. 운동하니까 뭐 별 이상 없었나 보죠. 근데 이미 그때 이제 일병휴가 나왔으니까 뭐 한 6개월 남은 거죠. 좀 다행이죠. 제가 잘 선택했다고 봐요. 어쩌면 면제가 안 될 바에서야, 물론 힘들긴 하죠. 몸이 힘들긴 하지 뭐 어차피 면제 안 될 병이면 그냥 군생활 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연기를 해가지고 재검 받았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저거 서운해져. 그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어차피 또 군대는 군대대로 가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그 사이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해인 거죠. 그죠? 근데 내까지라는 있으면 군대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면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걸 한번 받아봐요. 어디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정밀검사 같은 거 큰 이상 없나? 한번 받아봐요. 몸이 그렇게 안 아프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건강검진 같은 거 보고 별 이상 없으면 가는 게 좋아요. 혹시 있으면 정밀검사 해보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되게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되게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대 가면 한 2시간 한 일병 때까지는 한 하루에 밤에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근무 서고 자다 깨고 또 계속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요.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은 밥 안 될 때 되게 힘드니까 그런 질환 같은 거 미리 찾아서 사회에서 병을 고치고 가든지 아니면 진단서를 들고 가든지. 그게 좋아요. 입대하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 제가 본 것만 해도 저희 부대에서 6명 제대했고 불가능인데 저희 부대에서 디스크로 6명 제대했고 한 명은 뭐 독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소송해가지고 그냥 면제됐고, 입대는 했는데 입대해가 일병까지 됐는데 이거 부모님이 소송해가지고 아들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제대한 사람 있었고, 그리고 한 명 악성 폐렴 걸려서 제대한 사람 있었고, 그랬어요. 6명. 그리고 신기여대에서 2명 제대했고, 저하고 같이 입대한 친구 중에 천식 걸려서 제대한 친구 있고. 근데 멀쩡해요. 저보다 팔굽혀펴기 더 잘하고 몸도 날래고 몸도 근육질이고 운동도 훨씬 더 잘하고 근데 천식이라고 제대로 하더라고요.
한 8명, 제가 본 것만 한 8명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 그렇게 되고, 소송하고 강력하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 있잖아요. 왜?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가 나갔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었을 때 확실한 거,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제대가 좀 잘 되는, 정형외과 쪽은 제대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과 질환은 잘 안 돼요. 규칙적인 생활하면 건강해진다고. 내과 질환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췌장염이었나 췌장암이었나, 내과 질환은 그렇게 걸려가지고 제대하고 얼마 있다 죽은 친구 되게 많아요. 뉴스에 나온 것만 2~3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안 나온 친구는 더 많겠죠. 들어가면 거의 나오는 거 거의 힘들다고 봐요. 정말 뭐 소송을 하든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뭐 정말 강력하게, 아니면 뭐 아는 군인이라도 데리고 오든지, 백이 있든지, 브로커를 동원하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그냥 단지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제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제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많이 제대하더라도 군생활 거의 다 하고 제대를 하죠.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아요. 공상, 비공상 있는데, 공상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뭐 훈련을 하든지 작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사고를 군대 내에서 뭔가 지시에 의해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걸 공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나라에서 다 대줘요, 돈을. 그리고 비공상은 휴가 나갔을 때 다치는 거, 아니면 입대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던 거, 질병을 가지고 입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원래 이제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입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대에서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상이 없는 거죠. 이미 질병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약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걸 이제 공상, 비공상이라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 다친 거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에서 전투 축구를 했다. 만약에 뭐 부대끼리 축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그건 공상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군단병원으로 보내요. 그때 당시는 군단병원으로 보내서 군단병원에서 수술을 해요. 뼈를 맞추는. 그 이제 군대에서 비용을 다 대는 거죠. 그걸 이제 공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공상, 비공상. 근데 지금 외부에 나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자기 돈 들여서 입원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군대에서 보상이 나오는 건지, 그죠? 그건 좀 애매하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가사 제대, 아까 이야기했지만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군대 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신체 상태에 됐을 때 의사 제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죠. 뭐 얼마 전에 그 탱크 안에서 포 쏘다가 그 안에서 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화상 입었던 사람도 있죠. 뭐 그런 경우가 가서 제대가 되겠죠. 아니면 뭐 크레모아를 터뜨렸는데 뭐 격발기 누르다가 뭐 손가락이 다쳤다든지, 심하게 다쳤다든지, 뭐 지뢰를 밟았다든지. 지뢰 밟는 지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막 지뢰를 밟았는데 무릎 밑으로 발목이 날아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의사세대가 되겠죠.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제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이제 후임병 중에, 다른 소대 후임병 중에 치질이 좀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치질이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같으면 집에 가서 휴가 때 스케줄 잡아놓고 수술할 수 있겠죠. 지금 같으면. 그때 당시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 아까 그랬죠. 군단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군단에서 갔는지 대대급에 수술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하고 왔어요. 군대에서 수술하고 왔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포경 수술 같은 걸 군대에서 해준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제가 군단병원을 가봤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군단 병원을 가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 군단 내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오니까.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군단 병원을 가는 것도 군복무에 치는지 안 치는지 그때 당시 쳤거든요. 그때 당시는 영창 들어갔다 나온 것도 군생활을 쳤어요. 그 영창 가서 군대 그 감옥 같은 거 있죠. 거기 들어갔다 나와도 그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걸로 쳤거든요. 지금은 안 치죠. 군 생활 다 하든지. 지금은 심하면 영창 가면 호적에 빨간 줄 보이죠. 전과자 되죠.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튼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워낙 가혹행위가 심하다 보니까. 저 때도 생각나는 게 뭐냐, 휴가 갔다 오면 그냥 머리를 박았죠. 그날 한 30분 동안 머리 박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게 점호라는 걸 해요. 지금은 이제 점호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점호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죠. 분대장 중에 선임이 이제 근무를 일찍 하사라는 걸 해요. 그날만 하사를 서는 거죠. 하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분대 병장인데 이제 그날만 하사를 마감 근무를 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박는 거예요. 다 그냥 대가리 박는 거예요. 전 중대가 다 대가리 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물 때 다리 올려 이래가지고 한 1m 좀 넘는 1m 한 50 정도 되는 나무 이렇게 가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넣어놓는 뭐 이렇게 책장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위에다가 이제 다리를 걸치고 머리를 박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군대 선임들이 뭐 이야기를 해주죠. 야, 우리 때는 이렇게 기합받았다 이러면서 별의별 자세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어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대장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 당시 분대장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같이 했죠. 머리 박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안 받냐면 그러니까 일찍 하사의 계급이 나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뭐 분대장, 병장, 그러니까 병장급 되면 안 하죠. 거의 상병, 마로봉이나 병장급 되면 안 했죠. 하여튼 뭐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좀 경직돼 있고, 특히 전방에는 이제 군기가 좀 세니까 요즘 뭐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그랬다가 큰일 나긴 하지만 군기가 너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에서도 수술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공직자 아들의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지 제가 뭐 뉴스를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멀쩡한데 휴가 미복귀 전화를 해서 휴가 미복귀를 한 거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고참이 집이 완도인가 그랬어요. 완도 아시죠? 완도 하여튼 어떤 집이 섬이었나 봐요. 그때 집이 섬인데 그때 태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끊겼대. 배가 끊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한 2-3일 정도 배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2-3일 있다 온 적이 있어요. 타령할 이상은 전혀 없고 다만 어쩔 수 없이 배가 이제 안 와서 그런 거 있고, 저도 잠깐 1시간 정도 타령 그 정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계속해서 대구에서 아침 10시에 거의 첫 기차를 타고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상공 저희 부대까지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면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못 빠지게 도착하면 8시 조금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잠깐 타령으로 일단 8시까지 안 들어오면 잠깐 타령으로 하죠. 했다가 이제
그 도착을 하니까 뭐 그냥 풀리는 거. 도착하면 이제 풀리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어째서 집이 너무 머니까. 근데 뭐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루 전에 와가지고 여관 와서 자고 할 그건 없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 요즘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저도 한 20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만 해도 난 내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백 뭐 그런 거 뭐 필요 있겠나,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때 당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근데 군대 가보니까 이거 세상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백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다 군대 가면 그게 더 심하게 느껴져요. 그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군대 가면 그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보니까 상근 내려와서 이제 애들 상근 예비역들 뭐 이렇게 어느 부대 배치 받았냐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최전방에 간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최전방에 간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백두산 부대 갔다 온 친구들 좀 있긴 있었는데, 그죠? 백두산 부대 정도 되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주죠, 그죠? 제가 갔던 그때 3사단은 오뚜기 부대가 하는 방식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오뚜기 부대는 또 다른 스타일의 군대를 하고 있는 스타일이었고, 우리 이게 진지를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부대를. 저희가 예전에 그 전에 오뚜기 부대가 하던 스타일의 부대 운영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연락이 걷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연락이 걷는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꼭대기가 있어요. 헬기가 착륙하는 희미한 산꼭대기가 있어요. 야, 저길 어떻게 가지 이러잖아요. 저길 찍고 오래요. 그 강원도 산 많잖아요. 저기 찍고 오래요. 저길 2시간 안에 찍고 오래요. 그걸 이제 그게 우리 행군으로 그걸 해서, 행군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상근 내려와서 상근도 훈련 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상근 훈련도 안 뛰고 뭐 계속 통지선만 돌린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근도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투상근, 전투방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대에서 군인처럼 생활하는 그 상근들이 있어요. 그런 상근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통지서 돌리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고,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동사무소는 수월하겠죠, 그죠? 근데 동사무소도 이거 뭐 제대로 전달 안 됐다, 예비군 제대로 관리 못한다, 이런 거 골치 아파요, 그죠? 총기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좀 근데 그렇다고 훈련 안 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훈련해요. 어차피 후방 현역들은 그거보다 더 훈련을 안 뛰거든요. 더 탱갈탱갈이거든요. 거의 우수한 수준의, 후방 현역들은 거의 우수한 수준의 훈련 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거의 가짜는 수준이에요. 정말 신교대 수준도 안 돼. 얘들 훈련 뛰는 거는 신교대 수준도 안 돼요. 그 3사단 그 신병교육대 그 신병 훈련소 수준도 안 되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2시간 산 찍고 오는 게 41km 걷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웃기죠? 거의 평지거든요. 거의 평지를 산을 안 가니까, 그 행군 코스가 산을 약간 초반에 약간 산 비슷한 거 하나 올라가고 산을 거의 안 가요. 군장을 맺는데도 여기가 더 수월해요. 대구가 더 수월해요. 물론 이렇게 체력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방부대 3사단 단독 군장이 여기 군장 맨 거랑 비슷해요. 무게가, 들고 다니는 무게가 비슷해요. 아무튼 그래요. 후방에 있는 현역들은 그래도 쟤들은 현역 갔다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갔다 왔다 그럴 거 아니야. 예비군 갔는데 저는 안동 예비군 갔고 54단 한번 갔는데 야 얘들 거기 현역은 때깔이더군요. 진짜 군생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정도. 야 저건 전 말이 현역이지 상금보다 못한 그런 군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도 천재예요. 예. 군대는 정말 빡시데 갔다 와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죠? 그죠? 그 카츄샤라며요. 카츄샤는 시험 보고 들어간다던데. 카츄샤도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 하더군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영어 시험 쳐야 되고 그쪽도 뭐 그쪽 나름의 어떤 룰이 있나 보죠. 근데 거긴 2인 실수고 토요일 되면 외박 가고 진짜 그것도 군생활이라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땐 다 힘들어요. 그죠? 어느 부대를 가든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어차피 군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남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현재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거죠. 다른 부대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마침 또 얼마 전에 입대한 갑자기 박보검 씨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열심히 구르고 있겠네요. 열심히 구르고 있겠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쁨 받거나 구르거나. 근데 연예인들이 뭐 입대했다고 해서 조교들이 봐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자대 갔을 때, 그죠? 자대 그러니까 그 본대 갔을 때 신교대를 이제 퇴소했을 때 좀 뭐라 좀 다를래나. 근데 그 신교대에서는 다 계급장 떼고 뭐 사회에서 뭘 했든 간에 들어와서 다 똑같이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열심히 훈련하고 있겠죠. 근데 뭐 한 가지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때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휘재 씨 뭐 차인표 씨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군대를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비리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때 차인표 씨 이야기가 가장 많이. 근데 저는 이제 3, 4단이라 차인표 씨 논산으로 갔다 가더군요. 논산에서 논산에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나이가 좀 들어서 입대를 했잖아요. 굉장히 훈련 받는데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뭐 있었더라? 뭐 3, 4단에 연예인들이 되게 많았다던데,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잉크라는 그때 남자 그룹이 있었어요. 잉크 하던 사람이 운전병하고 있다고 뭐 그런 소리도 들었고, 연예인들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 군복 입으면 이 사람이 연예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연예인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또 생각나는 게 뭐였죠? 군대에 가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프로가 마지막이 3, 4단 필병교육대에서 그걸 했다고. 임상아 씨인가? 여자 가수는 임상아 씨가 왔었다고. 그 마지막이 3, 4단이었죠. 심판 3단 심정교육대였죠. 뭐 아무튼 군대 가기 전에 기양할 거, 요즘 복무기간도 다 옛날 방위 복무기간 아니에요. 그죠? 물론 본인 힘들겠지만,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죠? 본인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것 또한 이겨내야 뭔가 이렇게 좀 더 각성하는 계기, 레벨업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군대 생활조차도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저희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군대 생활을 못 견디면, 그 튜토리얼도 못 이기면, 그죠? 튜토리얼도 못 이기면, 메인 게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심지어 좀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 받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전쟁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는 요즘 이렇게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생존술, 서바이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생존율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전쟁 나면 여자들은 거의 학살당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남자들은 총을 어쨌든 0점이 맞든 안 맞든 한국 같으면 총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총을 쏠 줄 알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총을 쏠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총이 있어도 그걸 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뭐 거의 학살이죠, 여자분들.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생존수를 배우는 게, 그 예전에 그 뭐 요즘 이야기하는 거,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뭐 자세를 낮춰가지고 기도 비닝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근데 군대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런 생존술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훨씬 더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는 남쪽으로 많이 뻗어요. 나침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남쪽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만약에 주변에 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주변에 나무가 다 죽어 있으면 그 안에 칡이 있다든지, 뭐 더덕이 있다든지, 뭐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나무뿌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캐 먹으면 되겠죠. 그런 게 일종의 생존술 같은 거예요, 그죠? 뭐 딸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놨다가 산딸기 같은 게 열리면 따먹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존술, 그런 것도 많이 배우니까. 돈 주고 배우잖아요. 어떤 데 가면 돈 주고, 미국 가면 돈 주고도 배우니까. 총 쏘고 이런 거 봐요. 저 사설 사격장 가면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죠?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가면 군대 가면, 근데 총 쏘는 거 재밌어요. 그나마 군대 가면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죠. 총 쏘는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총 사격 자체는 재밌어요. 근데 그 사격 자체를 하기 전에 어떤 훈련 행동들, 훈련을 하는 그 과정,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사격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총 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면 총 자체는 뭐 쏘는 건 되게 재밌고, 그래서 그나마 뭐 탱크 몰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물론 사고 날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그죠? 이제 탱크 몰고, 제 친구는 탱크 부대에 있었는데 권총 차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게 안에 좁아가지고, 걔는 권총 차고 해군했다 그러더군요. 정말 군대 간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저 한국 남자라면 뭐 그 정도는 다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그죠? 그래야지. 요즘 여자들도 군대 간다고 난리인데, 여자 장교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군대는 우리 어떤 생존수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그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같은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지금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실 텐데, 한 번쯤, 요즘은 짧잖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 24개월이었나 26개월이었나 그랬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짧게 빡시게 한번 짧게 갔다 오는 것도, 뭐 몸 건강하다면. 근데 아픈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몸 아픈데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건강하다면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될 뭐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